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운영 서울특별시 보람의 병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김민정입니다. 저는 오늘 일상생활 동작 검사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Korean Version of Modified Badel Index, 줄여서 KMBI 검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강의에서는 KMBI 검사 개요와 11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항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강의에서는 11가지 항목 중에서 남은 6가지 항목을 소개하고 검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강의는 실습 형태로 진행하며 검사자가 피검사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점수를 책정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평소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동작을 왜 검사하고 점수화해야 할까요?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 얼마나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병 초기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점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입원 기간을 결정하거나 치료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KMBI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MBI는 1995년 사라와 쿠퍼비가 만든 MBI를 대한뇌신경재활연구회에서 우리나라 문화와 생활습관에 맞게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KMBI는 다양한 질환의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식사를 하고 옷을 입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을 얼마나 도움을 받고 얼마나 스스로 수행하는지 독립성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총 10가지의 영역의 항목에 대해 독립의 정도를 5단계로 나누어 검사하며 매겨진 단계를 점수화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검사하는 방법은 직접 관찰 또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검사합니다. KMBI는 감각기능,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인지기능, 정신상태, 사회적 요소를 반영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항목 중에 인지기능이 고려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정확한 인지기능을 판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검사지는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독립 수준의 단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목마다 점수 가중치가 다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보행 항목과 의자, 침대 이동 항목이 5단계가 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 가중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행 항목과 의자차 항목 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의자차로 선택해서 검사하는 경우 5단계가 5점이므로 총점은 100점 만점이 아닌 90점 만점으로 검사하게 됩니다. KMBI는 총점에 따라서 5가지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총점 0에서 24점은 토탈 어시스턴스 레벨, 즉 완전 의존 상태로 해석하며 주당 필요한 도움의 시간은 27시간입니다. 총점 25점에서 49점은 Substantial Assistance Level, 즉 대부분 의존 상태로 해석하며 주당 필요한 도움의 시간은 23.5시간입니다. 총점 50점에서 74점은 Moderate Assistance Level, 즉 중간 의존 상태로 해석하며 주당 필요한 도움의 시간은 20시간입니다. 총점 75점에서 90점은 Mild Assistance Level, 즉 경한 의존 상태로 해석하며 주당 필요한 도움의 시간은 13시간입니다. 총점 91점에서 99점은 Minimal Assistance Level, 즉 최소 의존 상태로 해석하며 주당 필요한 도움의 시간은 10시간 미만입니다. 각 항목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과제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단계는 한두 가지는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경우, 보호자 없이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단계는 보호자에게 중등도로 의지하는 경우 또는 과제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힌트, 유도, 감독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4단계는 최소한의 도움이나 감독하에 스스로 수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5단계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금부터 영역 중에 5가지의 항목, 즉 개인위생, 목욕하기, 식사하기, 용변 처리, 계단 오르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생의 항목에는 어떠한 과제들이 포함이 될까요? 크게 양치질, 의치 닦기, 머리 빗기, 손 닦기, 세수하기, 면도하기, 손톱 관리, 화장하기 활동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손 닦기라는 한 가지의 활동만을 봤을 때 수도꼭지를 조작하고 물 온도를 맞추고 손에 물을 묻히고 비누칠을 하고 헹구고 수건이나 티슈에 물기를 닦아내는 세부적인 활동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활동도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 도움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위생을 단계별로 자세하게 보면 1단계는 개인위생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즉 타인이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2단계는 개인위생 시에 모든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양치질을 할 때 준비를 해주고 칫솔질도 해주면 헹구는 것은 스스로 가능하고 뒷정리는 도와줘야 한다든지 손 씻기 활동 수행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작하고 물 온도를 조절해주고 나서 비누를 묻혀주면 손을 비비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고 말리고 뒷정리는 도와줘야 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3단계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계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한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 면도하기 수행 시 보이는 부분은 대부분 면도가 가능한데 턱 밑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호자가 마무리를 해줘야 하거나 머리 빗기 수행 시에 앞이나 옆에 머리는 다 빗을 수 있지만 뒷머리는 보호자가 빗어줘야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또는 환자가 스스로 수행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옆에서 순서를 알려주거나 힌트를 줘야 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 경우도 3단계에 해당합니다. 4단계는 수행 전후에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면도기를 서랍장에서 꺼내주거나 물 온도를 조절해주거나 치약을 칫솔에 짜서 준비를 해주는 등 안전을 위한 감독이나 준비가 필요한 경우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5단계는 준비물을 스스로 준비하고 모든 개인위생 활동을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정리정돈까지 스스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남자는 모든 종류의 면도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성은 스스로 화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평소에 면도나 화장을 하지 않는다면 로션을 스스로 바르는지 평소의 생활 습관을 토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항목은 목욕하기입니다. 목욕하기에는 욕실로 이동, 욕조 또는 샤워 의자에 앉기, 목욕기구 및 세제를 준비하기, 목욕물 온도 조절하기, 비누칠하기, 씻고 말리기, 뒷정리 활동이 포함됩니다. 목욕하기의 1단계는 전적으로 타인이 목욕을 해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2단계는 목욕의 모든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욕실로 이동시켜서 앉혀주고 물과 도구를 준비해서 물을 묻혀주면 환자가 몸의 앞부분, 즉 가슴과 팔은 비누칠하거나 말리는 데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보호자가 도와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단계는 목욕할 때 중등도의 도움, 부분적으로 도와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체는 스스로 가능한데 하체는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비누칠은 스스로 하지만 헹구는 것은 도와준다든지 욕조로 이동하고 앉혀주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가능하다든지 지속적인 힌트, 유도, 감독하에 어느 정도는 수행 참여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4단계는 목욕 준비에 도움을 주거나 안전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거나 비장애인의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거나 욕실로 이동 시 감독이 필요한 상태가 2단계에 해당합니다. 5단계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 보조도구를 사용하거나 특별히 세팅된 욕실에서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목욕 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비장애인의 2배 정도 소요된다면 5단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항목은 식사하기입니다. 식사를 하는 행위에는 식사 준비, 식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뜨고 입에 가져가고 씹고 삼키는 먹기의 행위, 액체류를 붓고 마시기, 튜브 영양 등이 해당됩니다. 식사하기의 1단계는 튜브 영양을 전적으로 보호자가 해주는 상태. 보호자가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면 먹기만 가능한 완전 의존 상태입니다. 2단계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숟가락에 밥과 반찬을 올려주면 환자가 숟가락을 뜨고 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음식을 뜨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으로 가져갈 때 흘려서 가져갈 때만 잡아준다면 2단계에 해당합니다. 3단계는 식사 준비를 해주면 스스로 식사 가능한 상태인데, 옆에서 지속적으로 지시, 격려, 감시가 필요하거나 음식을 비벼줘야 한다든지 국에 밥을 말아주거나 물을 따를 때 도움이 필요하거나 보조도구를 세팅, 즉 유니버설 컵에 포크를 끼워서 세팅을 해주거나 옷소매를 접어주고 그릇 뚜껑을 열어주거나 하는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합니다. 4단계는 타인의 신체적 도움 없이 스스로 식사 가능한 상태입니다. 먹기 어려운 음식, 즉 생선 바르기, 김치 찢기, 고기 자르기 등 먹을 때 음식을 먹기 좋게만 준비해주면 감독이 없이도 독립적으로 식사가 가능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5단계는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스스로 안전하게 시간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식사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장애진단에서 사용하는 MBI는 등급 결정을 위해서 한국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고려한 점수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표기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시 일반적인 MBI와 장애 등급용 MBI의 차이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용변 처리입니다. 용변 처리를 위해서는 화장실로 이동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옷과 속옷을 벗은 뒤에 변기에 앉고 화장지를 사용하고 회음부 위생을 하고 변기 뚜껑과 버튼을 사용하고 손을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동변기를 사용하고 세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변 처리의 1단계는 용변 처리에 참여할 수 없고 완전히 의존적인 상태입니다. 2단계는 용변 처리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단계, 즉 화장실로 이동하고 옷을 입고 벗는 것이나 회음부 위생을 해줘야 하는 등 모든 과정에 환자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단계는 최소한 한 가지 활동은 환자가 확실하게 수행이 가능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 보호자가 화장실로 이동하고 앉는 것을 도와주면 환자가 화장지를 사용하고 회음부 위생을 하고 변기 버튼을 누르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3단계에 해당합니다. 4단계는 안전을 위해 감독이나 화장지 준비, 변기 위치 안내 등의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밤에 이동변기를 혼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세척은 도와줘야 하는 경우도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5단계는 보조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용변 처리가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항목, 계단 오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단 한 층, 즉 15개 이하의 계단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장비나 도구 또는 난간이나 벽 같은 계단 환경을 이용해서 계단을 안전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환자가 계단을 전혀 오를 수 없거나 2인 이상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단계에 해당합니다. 2단계는 옆에서 지속적으로 부축하여 계단을 오를 수 있는 경우, 보행 보조 장비 사용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단계는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 계단 오르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축이 필요 없더라도 지팡이나 워커를 옆에서 날라줘야 하는 경우도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4단계는 신체적 도움 없이 스스로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감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5단계는 감독 없이 난간, 벽, 지팡이, 목발 등 보조 장비와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으로 1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